로스토프가 근무하고 있는 기병 중대는 겨우 말에 올라탔을 때 어느 틈에 적과 직면하고 있었다. 그 앤스 강의 다리 위에 있어서처럼 또다시 중대와 적과의 사이에 아무도 없게 되고 양자 사이에 계제하는 것이라고는 생자와 사자를 가르고 있는 선처럼 미지와 공포와도 같은 무서운 일선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었다. 누구나 이 선을 느끼고 있었다. 과연 이 일선을 넘게 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또 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 넘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었다. 중대의 전면으로 연대장이 다가와서 장교들의 질문에 대해 무엇인가 노엽게 대꾸했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제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 같은 의조로 무엇인가 명령을 내렸다. 아무도 확실한 것을 입 밖에 내놓은 사람은 없었으나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온 중대 안에 퍼져나갔다. 정열의 호령이 울려 퍼지고 이었고 칼집에서 빼는 군도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리고 여전히 누구 한 사람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 좌익의 각 부대는 보병도 경기병도 한결같이 상관 자신마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관의 주저하는 기분이 휘하의 각 부대에도 감염된 것이다. 빨리 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지금까지 친구들에게서 여러 가지로 들어왔던 공격의 쾌감을 맛볼 시기가 마침내 닥쳐왔음을 느끼면서 로스토프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돌격! 제니소프의 목소리가 울렸다. 속보, 전진, 선두의 열에서 기마의 방둥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라치 끄는 고삐를 잡아당겨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스토프는 오른쪽에 경기병의 선두 열을 보았고 그 훨씬 앞쪽으로는 무엇인가 잘 식별할 수는 없었으나 아마도 적병이라고 여겨지는 침침한 줄 무늬의 띠가 보였다. 총성은 들리고 있었으나 먼 곳에서였다. 속도 덜 더내 하는 호령이 들렸다. 로스토프는 그라치 그가 속보에서 구보로 보조를 바꾸면서 방둥이를 쳐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차츰 즐거워졌다. 앞쪽에 우뚝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눈에 띄었다. 이 나무는 처음 앞쪽에 있었고 그 무섭게 여겨지는 선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선도 지나버렸으니 아무것도 두려울 것은 없었다. 그저 더 유쾌해지고 용기가 솟아오를 뿐이었다. 나는 꼭 그놈을 한 칼에 베어 죽이리라 하고 로스토프는 칼자루를 힘있게 쥐면서 생각했다. 우라 아아 하고 부르짖는 병사들의 목소리가 일제히 진동했다. 자 어느 놈이건 덤벼라 하고 그라치 그 애가 박차를 가하면서 로스토프는 생각하고 다른 자들을 앞질러 전속력으로 몰았다. 앞쪽에 벌써 적이 보였다. 그러자 갑자기 누군가가 커다란 빗자루를 휘두른 것처럼 무엇인가로 중대 전체를 후려 갈겼다. 로스토프는 베어버릴 작정으로 군도를 번쩍 들었으나 이때 지금까지 눈앞을 질주하고 있던 병사인 니키젠코가 갑자기
거의 옆에서 떨어져 버렸다. 로스토프는 꿈을 꾸고 있을 때처럼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앞쪽으로 돌진을 계속하면서도 한 군데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낯익은 경기병인 반다르 슈크가 뒤에서 말을 달려와서 화가 난 듯이 쏘아보았다. 반다르 슈크의 말은 훌쩍 뛰어오르더니 느닷없이 옆으로 빠져 달려나갔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을까? 나는 말에서 떨어졌어. 나는 피살된 것이다. 순간 그는 이렇게 자문자답했다. 그는 이미 들 가운데 혼자 처져 있었다. 질주하는 말과 경기병들의 등 대신 그는 까딱도 하지 않는 대지와 수확이 끝난 밭을 자기 주위에서 발견할 뿐이었다. 따뜻한 피가 그의 몸 밑에 있었다. 아니, 나는 부상하고 말이 피살된 거야. 그라치 그는 앞발로 몸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다시 픽 쓰러져서 주인의 발을 깔았다. 그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말은 허우적거렸으나 일어설 수가 없었다. 로스토프도 몸을 일으키려고 해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쓰러져 버렸다. 배낭이 안장에 걸렸던 것이다. 아군이 어디에 있는지, 프랑스군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발을 빼고 그는 일어섰다. 두 군데를 그렇게도 뚜렷하게 갈라놓고 있던 그 무서운 선은 지금 어디에 어느 방향에 있는 것일까 하고 그는 자문했으나 대답할 수가 없었다. 무엇인가 나쁜 일이 내 몸에 일어난 게 아닐까? 도대체 이런 일은 흔히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그는 일어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이때 무엇인가 쓸데없는 것이 마비된 왼손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었다. 손목은 마치 남의 것만 같았다. 그는 피를 찾아내려고 헛되이 그 손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저기 사람이 온다. 자기 쪽으로 뛰어오는 몇 사람인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기쁜 듯이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푸른 외투를 입은 머리털이 검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은 매부리 고이 사나이가 이 사람들의 선두에 서서 달려오고 또 두 사람,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러시아어가 아닌 묘한 말로 재빨리 짓거렸다. 뒤에서 오고 있던 똑같이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쓴 사람들 사이에 러시아 경기병 한 사람이 섞여 있었는데 그는 손을 붙잡혀 있었고 그 뒤에서 그의 말도 잡혀 있었다. 틀림없이 아군의 포로다. 그렇다. 나도 그래. 정말 붙잡히는 것일까? 저자들은 대체 무엇일까? 자기 눈을 믿지 못하고 로스토프는 생각을 계속했다. 정말 프랑스 병들일까? 그는 차츰 다가오고 있는 프랑스 병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프랑스 병 사이로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베어버리려는 일념으로 돌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적이 이처럼 가까운 데에 있다는 사실이 자기의 눈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두려웠다. 저 녀석들은 누구일까? 무엇 때문에 달려오고 있는 것일까? 정말 나한테로 오고 있는 것일까? 나를 죽이러, 나를, 그처럼 여러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문득 자기에 대한 어머니와 가정과 친구들의 사랑이 거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의 의도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10초 이상이나 그 자리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선두에 섰던 매부리 코의 프랑스 병은 얼굴 표정이 분간될 만큼 가까이 달려왔다. 그리고 총검을 겨누고 숨을 죽이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낯선 그 얼굴의 맹렬한 표정이 로스토프를 소스라치게 했다. 그는 권총을 쥐었으나 상대방에게 쏘는 대신 그것을 프랑스 병을 향해 내던지고는 덤불 쪽으로 뛰어갔다. 이때는 벌써 앤서강의 다리에 갔을 때와 같은 의욕과 투쟁의 느낌은 없고 오직 개를 피해서 도망치는 토끼와 같은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만 자기의 젊고 행복한 삶에 대한 강렬한 공포감이 그의 온 존재를 소나기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때와 같은 맹렬한 기세로 그는 밭과 밭의 경계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이따금 파랗게 질린 젊고 선량한 얼굴을 뒤로 돌리면서 들 가운데를 달려갔다. 돌아볼 때마다 공포의 오한이 등골을 스쳐갔다. 아니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낫다 하고 그는 생각했으나 덤불에 다가갔을 때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 프랑스 병은 꽤 뒤처져 있었다. 그가 돌아본 순간에 선두의 사내는 다른 박제를 보통 걸음으로 바꾸고 돌아서서 뒤에서 오는 동료들에게 무엇인가 소리치고 있었다. 로스토프는 발을 멈추었다. 어쩐지 태도가 이상한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저 패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그동안에도 그의 왼손은 이 뿌드나대는 줄을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그는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프랑스 병도 마찬가지로 발을 멈추고 그를 겨누고 있었다. 로스토프는 눈을 감고 허리를 굽혔다. 한 발, 두 발, 탄환이 윙윙 거리면서 옆을 스쳐갔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자 덤불까지 뛰어갔다. 덤불 속에는 러시아의 저격병들이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